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시래마을. 익숙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제 애들 결혼시키기 전에는 이제 마음이 항상 울적했어요. 애기 장가 보내고 나서는 이상하게 애기가 너무 많이 울어. 감정을 억누르며 말씀하시는 할머니는 외국 국적의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Only my mother-in-law, my husband, and then sometimes my sister-in-law is here. Really culture shock, really silent because in our house in Philippines seems like every day it has party. 두 사람의 소통을 위해 냉장고 한켠에는 몇 개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바로 내 말 이해했니? 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족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손과 마음으로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pa kabar? 저는 인도네시아 오는 데니 핑리나입니다. 저는 지금 다문화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강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센터에서도 원어민 영어 강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통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58만 명으로 10년 전 62만 명에서 2배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경남, 인천, 충남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와 비슷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데니 권사님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한국 와니까 이제 한국 문화 따라 해라. 이제 이제 여기 결혼하니까 여기 음식 모든 거 이제 자기 나라 하는 거 가고 있는 기준만 안 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결혼 이민자들이 현재 국내에 15만 865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경기, 서울, 경남, 충남, 경북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은 2000년 1605건에서 2012년 28,325건으로 2.4배 증가하였으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2000년 1,498건에서 2012년 1,887건으로 7.7배 증가하였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하면 그 사람은 50%도 못 알아듣겠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지금 어제 한 분 만났는데 필리핀 사람 한국 와서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되거든요. 시부모님 갈등 너무 심하 때문에 시부모님 얼굴과 목소리까지 듣기 싫어요. 근데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선배를 말할 수 있잖아요. 저거 10몇 년 살아니까 정말 한국 오면 첫 번째는 복음도로 가야 되겠다. 복음도로 가면 사람으로서 도와주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그런 거 아무도 이렇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국제결혼뿐 아니라 노동자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우리에겐 숨겨진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 인천시에만 한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 미만 있고요. 그리고 이 공단 안에 한 5천 명 정도 있고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2월 기준 54만 9,202명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순의 국적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그 한 50%는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늘 불안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디 외출 한번 못하고 어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집에 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민족 근로자들이 그 범죄가 계속 늘어나요. 도박을 하면서 그 중에 충돌이 일어나면 싸우는 그런 범죄. 그 법을 피하려고 피하면서도 자기가 안 들키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목사님은 다민족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언어 장벽이 있어서 가까이서 스스럼 없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될 역할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에도 연구, 학위, 유학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학생들도 선교의 중요한 숨겨진 밭입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3년 12월 기준 81,847명으로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미국 순의 국적을 가지고 각 대학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 유학을 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외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유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이런 목적 의식이 없이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학생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부딪히면 이거를 해소를 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리고 집사님은 학교에서 만난 한 유학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중동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또 사우디 학생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학생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한 10자리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1년 만에 40명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됐거든요. 생명 아닌 재앙의 불씨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기독교 교계에서는 막아야 된다고 하고 무슬림화 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폐쇄적인 그런 국가에 있지 않고 복음을 가진 한국에 왔을 때 이 복음 문화를 보고 접하고 그들 중에 예비된 한 사람만 바뀐다면 그 나라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거기 가서 선교하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친구들 오면 여기서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말한다 해도 저희는 죽지 않거든요. 다민족 현장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뭐 사실 호주만큼 다민족이 많이 또 모인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또 호주에 또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소수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갖고 오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힌두교, 모슬렘, 불교 등등의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그 우상들이 확산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호주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 종교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종교화시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민족 선교를 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현장과 선교는 재앙을 막는 현장입니다. 개인과 시대에 재앙을 막을 답이 있기에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하실 때, 인생에 대한 질문하실 때 답 다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 그 편안함 최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최후 승리의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